본 영상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과목의 2017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다음 중 상동증적 운동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외견상 특별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운동행동을 한다. 2번 문항, 반복적인 운동행동이 사회적 또는 학업적 활동을 방해한다. 3번 문항, 증상의 심각도가 경도인 경우 감각자극이나 주의전환에 의해 증상이 쉽게 억제된다. 4번 문항, 운동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찾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1번에서 4번까지의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충족하는 경우 자해행동이 있으면 상동증적 운동장애가 진단될 수 없다. 5번 문항은 상동증적 운동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함께 이중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는 정신장애를 설명하기 위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취약성 요인에는 사별, 이직이 있다. 사별, 이직은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2번 문항, 스트레스 요인에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포함된다. 개인의 성격 특성은 취약성 요인입니다. 3번 문항, 취약성과 스트레스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여 작용한다고 가정합니다. 4번 문항, 일란성 쌍생아의 정신장애 발병 일치율이 100%가 아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한다. 생물학적 요인이 취약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나타난 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6세 남아 A는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발달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에게 말을 할 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을 한다. 또한 교사의 표정이나 음성이 바뀌는 것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 이 증상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해당합니다. 1번 문항,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항상 말을 하지 않는다. 이는 선택적 함구 중에 해당합니다. 2번 문항, 대화에서 언어의 함축적 또는 이중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이는 공황장애의 증상에 가깝습니다. 4번 문항, 특정한 장난감이나 놀이에만 관심을 보인다. 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의 하나입니다. 5번 문항, 특정한 모음이나 자음은 길게 소리를 낸다. 이 문항은 의사소통 장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는 순환 성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순환 성장애는 경조증 증상과 경미한 우울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분 장애입니다. 1번 문항, 주요 우울사파와 경조증 사파가 없다. 3번 문항, 일반 인구에서 남녀 유병률은 비슷하다. 4번 문항, 주요 발병 시기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이다. 5번 문항, 물질 관련 장애 또는 수면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증상이 없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각성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증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성 범주에 속하는 것은 과도한 경계심, 수면 장애, 집중력의 문제, 과도한 논란 반응입니다. 5번 외상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꿈은 각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6번 문제는 우울증과 관련된 인지적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의미 확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성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적 오류를 뜻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예언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2번 문항, 독심술,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의 마음을 자의로 추측. 3번 문항, 파국적 사고, 부정적 측면만 보고 최악의 상태를 생각. 4번 문항, 개인화, 자신과 무관한 일이 자신과 관련 있다고 잘못 해석. 5번 문항, 잘못된 명명, 사람의 행위를 과장되거나 부적절하게 이름 붙임. 2번에서 5번 문항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는 저장장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집안에 물품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그 물품을 기부는 한다.
물품을 기부하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문항 물품을 수집하더라도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 영역에서 고통이나 손상은 없다.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3번 문항 값비싼 물품만 보관한다. 값비싼 물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물건들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 문항 주기적으로 물품을 스스로 정리한다. 물품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며 물건을 버리거나 정리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문항들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수집한 물품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는 간헐적 폭발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변연계 이상 등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관여될 수 있다. 2번 문항 아동기후반 또는 청소년기에 시작된다. 3번 문항 전형적으로 행동 폭발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도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5번 문항 3개월 동안 평균주 이외의 비난, 논쟁이나 언어적 다툼을 보인다. 1번, 2번, 3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 6개월 내 세계의 상해 위험이 있는 신체적 폭행을 보인다.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신체적 폭행을 보입니다. 9번 문제는 급식 및 섭식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이식증을 제외한 단일 사파에 대해 2개 이상의 진단명을 적용할 수 없다. 2번 문항 되새김장애에서는 적어도 1개월 동안 역류한 음식물을 반복해서 되씹거나 뱉는 증상이 나타난다. 3번 문항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는 음식, 체형 등에 관한 강박적인 집착이 나타날 수 있다. 4번 문항 폭식장애는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1번에서 4번까지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신경성폭식증은 대부분 저체중이 나타난다. 신경성폭식증은 저체중이 아닌 정상체중 또는 약간 과체중인 경우가 흔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는 다음 중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장애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장애의 유형에는 뒤처진 수면위상형, 앞당겨진 수면위상형, 불규칙한 수면각성형, 비24시간 수면각성형, 교대근무형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기 문항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문항들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B는 인터넷 게임 도박을 하려고 몰래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다가 들켰다. 부모님이 꾸중하자 심심해서 했고 나는 심각하지 않다라며 따지기도 했다. 최근 친구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 쓰다가 갚을 금액이 커지자 어머니가 갚아주었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장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는 도박 중독에 해당합니다. 기역 문항 무기력함을 느낄 때 도박한다. 니은 문항 원하는 흥분을 얻으려고 더 많은 액수로 도박한다. 리을 문항 돈을 딸 수 있다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기역, 니은, 리을 문항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 정신력 동적 입장에서는 잠복기 고착을 원인으로 가정한다. 도박장애에 대한 논의에서 잠복기 고착이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미음 문항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더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욱하고 화낸다. 2번 문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3번 문항 권위자와 자주 논쟁을 벌인다. 4번 문항 앙심을 품는다. 1번에서 4번 문항까지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5번 문항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 이는 품행장애의 증상에 속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성별 불쾌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아동의 경우 남아는 여성 복장을 선호한다. 2번 문항 청소년의 경우 반대성의 1차 또는 2차 성징을 갈망한다. 4번 문항 청소년의 경우 반대성으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5번 문항 아동의 경우 여아는 전형적인 여성적 장난감이나 활동을 거부한다. 1번, 2번, 4번, 5번 문항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아동의 경우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놀이 친구를 선호한다. 자신의 성과 일치하지 않는 놀이 친구를 선호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는 다음 사례의 적절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20대 여성 C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 졸업반이다. 밤에 잠옷만 걸치고 길을 헤매다 발견되었는데 자신의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이 찾아왔지만 처음엔 몰라보다가 이틀 후에야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병원의 검사 결과 신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최근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한 후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1번 해리성 기억상실에 해당합니다. 15번 문제는 조현양 상장애의 진단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증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2번 문항, 조현정동장애의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3번 문항, 물질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5번 문항,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5번 문항들은 조현양 상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현양 상장애의 필수적 진단 기준은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는 공황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감각 이상, 니은 문항, 몸이 떨림, 디귿 문항, 가슴이 두근거림, 리을 문항, 통제불능에 대한 공포, 미음 문항, 이인증. 기억에서 미음 문항까지 모든 문항이 공황장애의 증상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7번 문제는 불안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분리불안장애는 청소년의 경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6개월 이상이 아니라 4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2번 문항, 집 밖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광장공포증의 증상에 해당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악몽을 자주 꾸는 것은 범불안장애의 증상에 해당된다. 악몽은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다른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범불안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 문항, 물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 공포증의 상황형에 해당된다. 물에 대한 공포는 자연 환경형입니다. 5번 문항, 선택적 함구증은 학교 생활의 첫 3개월 동안 진단되지 않는다. 3개월이 아니고 1개월 동안 진단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8번 문제는 조현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중 한 개 증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기괴한 망상이 나타나면 다른 증상이 없어도 진단될 수 있다. 다른 증상이 있어야 진단될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양성 증상은 음성 증상보다 더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음성 증상이 양성 증상보다 더 만성적입니다. 4번 문항,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기능이 저하되어야 진단될 수 있다. 기능 저하가 필수 진단 기준이지만 반드시 2개 이상의 영역에서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문항, 일반적으로 발병 연령의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병 연령의 성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더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는 질병 불안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2번 문항, 질병이 있는지 자신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4번 문항, 건강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다. 5번 문항, 의학적 치료를 거의 하지 않는 유형도 있다.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의학적 상태가 실제하면 진단할 수 없다. 실제 의학적 상태가 있더라도 그 상태의 중증도와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의학적 상태가 실제하더라도 과도한 걱정이 동반되면 질병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신경인지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신경인지 장애는 후천적 장애보다 선천적 장애에 가깝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외상성 뇌손상 등과 같이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2번 문항, 주요 신경인지 장애에서 인지 저하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병이 진행되면서 자기 인지 능력에 대한 자각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번 문항, 경도신경인지 장애는 인지 손상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한다. 경도신경인지 장애의 경우는 일상생활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4번 문항, 선망은 기억력 저하가 주된 특징이며 의식 저하가 부수적으로 나타난다. 선망은 의식 저하가 주된 특징이며 갑작스러운 혼란과 주의력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기억력 저하는 부수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5번 문항, 주요 신경인지 장애의 원인인 혈관성과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인지 저하의 진행 속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인지 저하의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혈관성 치매는 급격한 악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1번 문제는 소화기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보통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성적 흥분이 발생한다. 15세가 아니라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2번 문항, 14세 청소년이 7세 아동과 성관계를 맺고 있으면 진단될 수 있다. 가해자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가 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번 문항, 성적 대상이 되는 아동보다 연령이 7세 이상이어야 진단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5세 이상이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4번 문항, 아동에 대한 성적 공상이나 충동, 행동 등이 1년 이상 지속된다.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5번 문항, 성적으로 남녀 모두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성적 대상이 되는 아동의 성별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2번 문제는 의존성 성격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역 문항,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거나 무기력해짐. 니은 문항, 일을 혼자서 시작하기 어려움. 디귿 문항, 타인의 충고 없이 일상적 판단이 어려움. 리을 문항, 타인의 지지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려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미음 문항, 친밀한 관계가 끝났더라도 필요한 지지와 보호를 받기 위해 계속 매달림. 틀린 설명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줄 근원으로 다른 관계를 시급히 찾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3번 문제는 DSM-5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다축 체계를 폐지하였다. 3번 문항, 1차적으로 범주적 평가에 기초한다. 4번 문항,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 5번 문항, 범주적 평가와 더불어 차원적 평가를 사용하였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달리 분류되지 않는 범주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달리 분류되지 않는 범주를 삭제하고 기타 명시된 장애와 명시되지 않은 장애라는 새로운 진단 범주를 도입하였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4번 문제는 다음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동증. 자동증은 자신의 의지나 생각은 전혀 없는 것처럼 타인의 요구에 복종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고, 거부증은 타인의 요구와 정반대 행동을 하거나 저항의 표시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속증은 어떤 다른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행동장애의 증상들입니다. 답은 4번 행동입니다. 25번 문제는 다음 사례의 적절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대학교 1학년 남학생 D는 방학 동안 친구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통조림 제품의 재고를 조사하고 진열하는 일을 맡았다. D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상표가 정확히 앞을 향하도록 정리하거나 작은 먼지라도 묻어있으면 닦아내느라 부족한 물건을 미처 채워넣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D는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으며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려는 친구와 자주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상사가 일하는 방식을 지적해도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1번 강박성 성격장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영역의 2017년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